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매 멘토 안식경매TV 경매 멘토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물건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고고. 네, 오늘 보실 물건은요. 네, 인천 14개 사건 번호 202 타경 507-300 연립입니다. 네,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11 JH타워 3차 13층 1303호입니다. 네, 토지 면적은 2.2평, 건물 전용 면적이죠. 건물 면적은 16평. 네, 임의경매고요. 네, 채권자는 도이치파이낸셜에서 신청을 했네요. 네, 지금 감정가는 2억 1천인데 최저가는 1억 29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50%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연립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냥 편하게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실까요? 자, 같이 권리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4층 건물에 13층입니다. 방 3개, 화장실이 네, 3개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16평이라서 작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나 아이 한둘이 있는 가정 세대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곳의 장점은 뭐다? 네, 역세권입니다. 전철에서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이제 주도 면밀하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평면도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뭐 그냥 이 한 층에 원래 아파트로 보면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이제 그 촘촘하게 네, 많은 세대수를 빼야 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래도 건물 모양으로 봐선 네, 집 내부도가 상상이 되면서 그렇게 작지 않다. 그리고 건물 모양이나 집 내부 모양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분석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이제 손품을 파셔서 이렇게 물건을 보시고 바로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 경매를 하시거나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법원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라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서 일컫는 말은 이 최선순위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 여기를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기 전에 위에 보면 사건 번호가 202 타경 507 300이 있는데 밑에 중복 해가지고 202 1994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중복 경매인데 이제 모는 이제 그러니까 주 경매 모라고 하거든요. 모체는 202 타경 507 300의 부동산 임의 경매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2018 2월 19일 근저당권입니다. 이게 최선순위,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일컫는 그 최선순위, 가장 먼저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뭐 어떤 그 내용으로 권리 분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쉬운 물건이고 시세를 조사해서 물론 제가 지금 시세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굳이 뭐 시세 조사도 필요 없으실 겁니다. 물론 저만 또 믿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또 임장 다니시고 열심히 시세조사 손품 발품을 파셔서 열심히 여러분만의 입찰가 산정을 빼는 그런 그 스킬을
갖추셔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2년 6월 20일. 요거는 인제 배당 요구는 이제 채권자라든지 특히 인제 임차인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히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어차피 지금 내용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인천지방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명세서만 보셔도 10초 안에, 뭐 짧게는 2-3초 안에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 대항 요건을 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구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요 회색으로 세 칸이 있습니다. 세 칸에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없이 해당 사항 없음이나 빈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어, 안전한 물건입니다. 여기에 뭐가 기재가 권리 내용에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재가 돼 있다면 이런 거는 입찰하기를 조금 조심하시고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바쁘시니까 감정평가서 요약본을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서에 이제 토지 대지권에 지금 2.2평이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가격은 6,300이고 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용 면적은 15.9평, 공용 뭐 계단, 복도, 뭐 엘리베이터, 주차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4.6평 세대당 돼 있죠. 그래서 요게 1억 4,700. 그래서 지금 2억 1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2022년에 감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적 및 이하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인천 1호선 간속 오거리 남동쪽 인근 위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인천 1호선 간속 오거리역 남동측에 몇 메타가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발걸음으로 재본 결과 정확히 딱 1분 10초 걸립니다. 123m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초, 초, 초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방도 지금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서의 1층당 3개 호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보통 아파트 2개인데 3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3개 호실로 층당 아주 알차게 촘촘하게 됐지만 그리 답답하지는 않은 층입니다. 직접 올라가 보면 네, 뭐 좁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널찍널찍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5번 설비 내역에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엘리베이터 설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 난방 설비도 당연히 돼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18년 2월 19일 이게 최선순위 설정인데 우리가 일컫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매인들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해서 네, 이 최선순위가 누구냐를 따져서 우리 경매인들이 붙인 말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임차인은 현황 조사에 임한 바,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가셨는데 임차인을 조사할 게 없죠. 일단 뭐 주인 세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인포를 다 드리겠지만 현재 여기는 공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석 오거리에서 초초초초 역세권 늦게 걸어가셔도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약간 아파트형 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13층이니까 뷰도 좋고요. 실거주 신혼부부라든지 자녀가 한두 세대 여기도 학군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길 바로 대로변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하고 여자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신혼부부님께 굉장히
최적의 조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대 그리고 기계식에 또 38대 총 42대의 차를 42대의 차를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이 건물의 이제 그 승인 날짜는 2017년 4월 28일식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산이니까 거의 준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시면 도배 정도만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내용에 그 공부상 업무 시설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경매 이제 초보 이상 중수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공부상 업무 시설인데 현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위반 건축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항상 네, 입찰하시기 전에 손품 파실 때 항상 물건 분석을 하시고 사건 번호 연락 보시고 물론 이제 사진이라든지 건물 현황도를 보신 다음에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실 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등기부를 이렇게 요약된 분이 있지만 그래도 등기부를 열람하셔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가끔 가다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 수기를 일일이 올리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고 등기부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척도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등기부를 자주 열람을 해보고 확인을 이렇게 교차로 맞춰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늘 항상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연립주택이라고 돼 있고 아까는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면 오피스텔이라는 이렇게 대를 이상하다 여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여기 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2017년 4월 24일 신규로 이 신축이 된 거를 했는데 2017년 5월 12일 날 건축가로 용도 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이었는데 공동주택, 연립주택으로 그 용도 정정을 해서 이제 엄연한 연립주택으로 등재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자 없고 노란 딱지도 붙지 않는 불법 건축 위반 건축물도 아닌 정상적인 빌라입니다. 걱정 안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공시 가격 그다음에 요 다 해당 물건의 공시 가격 현재 지금 평당 246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년 보시면 18년부터 20년까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토지 공시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조금씩 매년 9%, 5% 경제 상황에 반영을 해서 약간의 프로테이지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물건 나와 있는 추세 이런 것도 보시고 매각 사례 이제 주변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는 바로 인천 1호선 간석 오거리역에서 초초초 역세권이라서 거의 뭐 100m 수준으로 해서 뛰어가면 거의 뭐 30초면 거의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분양 평수로는 21평인데 실평으로는 전용이 15.94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러나 전세는 19년 2월 달이 마지막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위평이 18평이니까 요거보다 한 24평 요 분양 평수로 24평 되는 거는 20년 그것도 벌써 3년 전이네요. 2020년 10월에 2억 1,300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이 가격은 보통 매매는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나온 감정가는 2억 천이지만 현 시세가 지금 현 실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가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2억에서 현재 만약에 급매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 2022 타경 507-300 인천 14개 물건 현황 요약을 해드리면 1년 이상 공실이다. 예, 여기 지금 어, 전 소유자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집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사망한 게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이 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같이 살고 계시던 부모님도 이제 이사를 나가셔서 어, 1년 이상 공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람은 또 이렇게 사망 내용에 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젊은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층당 3개 호실로 층당은 아주 빽빽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네, 그래도 구성이나 건물 모양이 예쁘긴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신혼부부 최적의 조건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 면적은 16평, 방 셋, 화장실 하나,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요약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입찰가 산정하실 때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지금 한 210만 원 정도 네, 연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코칭 멘트를 드리면 그 미납 관리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나빠하지 않는 경우 즉 그 전 소유자죠 경우 공용 부분 관리비는 대법원 판례 보시면 사건 번호 201-8677 전원 합의체에 따라서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전용이 아닌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입찰자인 여러분께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비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죠. 미납관리비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등은 매수자, 즉 여러분이 입찰하시는 여러분은 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셔서 잘 처리하시고 전효 부분은 이제 입찰자 그러니까 낙찰자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공영 부분만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면 2022 다경 507 300 네, 이 2.23평의 대지권과 건물 면적 15.94평이 있는데 네, 뭐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신축이라고 볼 정도로 준신축급이라서 그냥 도배 정도만 하고 네, 요거를 이제 그 어떤 수익 실현의 목적으로 실수요로 어, 본인이 직접 입찰 받아서 들어가서 사실 건지 아니면 임차 세팅을 할 건지는 이제 입찰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꿀팁을 드리면 요거는 지금 현재가 요거랑 비슷한 물건이 제가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11군데 사장님들과 직접 임장 조사를 해서 부동산 사장님, 우리 이제 경매인들이 얘기하는 부사님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부사님들과 이제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네, 통화도 하고 해서 이제 11군데에서 조사해서 통계로 나온 결과 네, 여기는 지금 2억 1천에 지금 감정가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금매로 던지면 1억 5천부터 1억 8천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 이 해당 물건의 단지에는 그 빌라에는 없는데 그 주변에 거의 근사한 그 빌라들이 얼마 전에 1억 5천에 금매로 거래가 됐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보통 지금 현재 이 물건이 현재 그 아,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뭐 금매로 1억 5천에 얼마 전에 이 JH타워
빌라와 비슷한 건물이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1억 5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그 1억 5천에 거래된 것도 연식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 주변이 거의 다 비슷한 연도에 분양을 하고 짓고 지금도 계속 짓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어져서 짓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세는 1억 6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급하게 내놓으면 1억 5천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전세는 그래도 지금 시절이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제가 저의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제가 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들을 다 모두 취합을 해서 결론이 나온 그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매가는 지금 정하기가 힘듭니다. 2억 천의 감정까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사이 아닌가. 1억 8천 9천도 저항력이 있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세는 한 1억 6천 정도. 네, 그리고 좀 급하다. 입찰 받으신 분이 원금 회수를 빨리 하고 싶다 이러시면 1억 5천 정도면 금방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물량 소화가 입찰 세팅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뭐 천에 얼마, 이천에 얼마, 삼천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으면 8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을 하면 70에서 75만 원인데 75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천에 75면 무리하지 않고 바로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에 임차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보증금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선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근저당을 모두 깨끗하게 없는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조건은 3천에 한 40, 한 5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많은 양분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오. 바이바이.